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김주호 팀장님께서 배진규 의원님에게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앞에 나오셔서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올해는 국회에서 론스타 먹튀 과정을 꼭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시간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을 모시고 론스타의 먹튀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승인 절차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5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산업자본 비금융 주력자였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밝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 소송을 각하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던 2003년 시점부터 그리고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던 2012년까지 단 한 번도 금융자본이었던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론스타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줄곧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법을 비켜가는 예외 승인 조항을 통해서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을, 론스타의 헐값 인수를 도와주고 사실상 공모한 대한민국의 금융관료들은 대한민국의 금융관련법을 전면으로 위배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또 그걸 하나은행에 매각함으로써 얻은 매각 차익, 그동안에 얻었던 배당금, 그리고 이번에 국제중재법정을 통해서 5조 6천억 원의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무려 10조 원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되고 10조 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론스타와 금융관료들에 의해서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7년이 지났지만 론스타는 아직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난 사실도 우리를 경악해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이 모든 사실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론스타 사태에 대한 접근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다. 그래서 알고 있는 자료는 공개하고 감춰진 자료는 들춰내자. 그래서 KBS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기를 촉구하고 감사원은 ISDS 진행 과정 전체를, 그리고 국회는 특별청문회를 통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및 IS 제소 과정까지를 철저히 규명해서 그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특정 언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KBS 자료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MBC의 경우에도 2011년 PD수첩을 통해서 그 전모를 방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MBC 파업으로 인해서 그 PD수첩이 준비한 모든 자료는 현재 MBC 자료실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나 감사원의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이처럼 도처에 흩어진 론스타 관련 자료가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당시에 론스타 대책위 법률단장을 맡았던 권영국입니다. 저도 이번 시사기획창에서 ISDS 또는 ICC 중재 판정문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관료와 론스타 사이에 여러가지 공모관계를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외 투기자본, 즉 정확하게는 미국의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해서 그것을 무려 수조 원의 이익을 얻게 해서 결국은 철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외 투기 자본의 사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기를 우리나라 경제 관료와 금융 당국이 함께 공모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이번 국제소송 서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법률적 문제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2003년 9월 26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 론스타는 명백하게 산업자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은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이 매우 우량적인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실한 기업처럼 처리해서 불법적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원죄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이 아닌 비금융 주력자는 우리나라 은행법상 결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국제소송이 진행 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소송 요건으로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론스타가 우리 국내법인 은행법을 위반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었음을 밝히면 바로 이로 인해서 국제소송은 각하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송 요건인 비금융 주력자라는 사실을 론스타와 우리 지금 국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소송팀에서 전혀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소송을 오히려 패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지금까지 론스타의 먹튀, 인수, 불법적인 인수를 도왔던 경제 관료들과 금융당국 당사자들이 지금 국제소송의 담당자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공모해서 4조 6천억 원의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49억 달러나 되는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반하장이라고 있죠. 강도가 매를 든 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번 시사기획창에서 밝혔듯이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소송에서조차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고 국회가 철저히 파헤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묻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